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취업. 하지만 청년 구직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 중소기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10만 명 정규직 채용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학벌이나 출신지, 신체 조건 등의 차별을 없애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부문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권리를 부여하라. 서로 다른 눈높이를 이해하고 구인 구직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2017 일자리 창출 전략개발 포럼에서 찾아본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일자리 대토론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인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1부에서는 청소년 구직자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 그리고 이제 지원기관에 대한 역할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제2부에서는 육아와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취업자, 그리고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근로자를 위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기도 일자리 자동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 그리고 취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에서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퇴직 후 약 1년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13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금은 다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구직자 고혜영입니다. 자, 이게 두 분 취업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두 분과 같은 재취업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취업 컨설턴트 박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옆에 계신 박재경 컨설턴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근데 사람과 관련된 부분 전체를 좀 아우르고 있는 취업 컨설턴트 한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인스타일링닷컴 대표 최화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신 분들을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 나눌 2017 일자리 대토론의 주제를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소통으로 풀자 일자리 미스매치. 2017 일자리 창출 전략개발 포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부의 주도 아래 전국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계획이 시행된 지 어느덧 5년. 하지만 결혼이나 육아로 휴직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다시 취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8년 4개월. 평균 월급은 남성 월급의 70%에도 못 미치는 상황. 일을 하고 싶은 여성들, 하지만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 잠깐 쉬게 되는 그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 시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경력이 단절되고 또다시 사회로 나오려고 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뭔가 저는 외딴 섬에 이렇게 갇혀져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감까지 들더라고요. 나이가 좀 많은 여성들은 이렇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한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장년의 재취업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기대 수명이 70세였던 과거와는 달리 100세 시대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퇴직 시기도 앞당겨지고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 재취업을 걱정하는 중장년들의 고심은 깊어진다.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은 대부분 치킨집이라는 대명사로 불리는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미 포화 상태라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자, 그리고 중장년층 구직자. 이들은 지금 다시 일하고 싶다. 이들의 자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일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 참 답답한 상황이죠. 경력 단절 여성과 아직 한창 일할 나이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중장년층 구직자들. 과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 그 기회와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 일자리 창출 전략개발 포럼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오늘 2017 일자리 대토론의 주제는 다시 일하고 싶은 경단녀와 중장년층 구직자입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이제 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죠. 그럼으로써 이제 정년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단년 구직자 수용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난 7월 19일 날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여성 취업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그런 화두를 좀 내놓고 있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력 단절과 중장년 취업은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본인들에게서는 커다란 좀 고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그 구직자들을 좀 모시고 이분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먼저 들어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단녀이신 분께서 요즘 상황이 어떤지 말씀 시작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육아로 인해 집에 있게 됐는데요. 네. 이제 아이가 많이 커서 금전적인 부분도 도움을 주고 싶고 네. 제 자아도 찾고 싶고 해서 다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력 단절 되시기 전에 어떤 일을 좀 하시다가? 외국 항공사에서 네네. 지상직 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요즘 뭐 항공사들 좀 수요가 많아서 쉽게 되리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기대만큼 그게 잘 되지는 않나 봐요. 네,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 나올 때는 경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나 뭐 타 회사에서 경력자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쉽게 재취업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또 지금 컴퓨터로 자동화 티켓팅이 되고 해서 인원이 많이 축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취업하기는 쉽지 않네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좀 많이들 하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그 여성 경력 단절이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에 큰 손실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활발히 일해야 할 20, 30대의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참 이 노동시장의 현실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은 경력 단절이 시작된 실질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당시에? 제가 지금 아이가 둘인데요. 네. 첫째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이고 둘째가 지금 5살이에요. 첫째 아이는 저희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제가 계속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둘째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친정어머니가 좀 잠깐 아프시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할 수 없고 아이를 키워야 돼서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또 아이가 컸어요. 유치원에 맡길 나이가 되어서 저는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데 지금 쉽지 않습니다. 네, 요즘 뭐 어머니들 손자들 키워주기, 손자 손녀 키워주기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예. 네. 큰 아이 키워주신 것만도 대단한 그 결심을 하셨다는 생각인데 그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당연한 상황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장년 재취업 구직자분 나와 계신데요. 요즘 뭐 어떤 상황이신지요? 네, 저는 지난해 5월쯤에 이제 일을 관두게 됐고요. 그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직을 하게 됐는데. 줄곧 근무해둔 회사를 관두고 나니까 재취업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가정이 있으니까 재취업은 해야겠는데 현재는 솔직히 특별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들이 아마 내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컨설턴님. 지금 경단녀, 중장년 취업자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글쎄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녹록치 않은 현실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의 총 인원 숫자가 약 19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 53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주지의 사실이다시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해서 지금 새로운 구직의 터전으로 나오고 있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단 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아니면 중장년층 재취업 희망자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이 아직 명확하게 좀 잘 돼 있지 않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직자 자신도 본인의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인력을 수요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나 공공기관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재취업의 가능성은 높은 건 아니다. 네. 그러나 이제 희망은 잃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네. 예, 자, 오늘도 그 재취업의 가능성을 보고 뛰시는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우리 고혜영님 지금 재취업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신입으로 들어가기에는 네. 신입의 공고로 나오는 회사에 넣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네. 그래서 지인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회사분들의 소개 나 제가 또 이력서를 들고 저의 경력을 어필하면서 찾아뵙고 있어요. 오늘 뭐 컨설턴트 두 분 나와 계시니까 뭐 좋은 상담도 겸사겸사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전문가 보시기에 경력 단절, 중장년층 취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넉넉한 현실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피부로 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혜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내가 경험했었던 경력을 좀 살리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정말 잘 가시고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경단녀 분들,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된 그런 어떤 부분 중에 좀 가장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아예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좀 대다수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고혜영님처럼 내가 그전에 했었던 직무 기준에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그 흐름을 조금 타서 준비를 하셔서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지금 근무하셨을 때는 보이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나와서는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회사에 어플라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가실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자, 우리 중장년층 구직자인 그 이성근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최근에 구직 활동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근데 저는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된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쪽 일도 잠깐 알아보긴 했으나 사실 그쪽 일을 좀 벗어나기 위한 퇴직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력이 단절됨을 제가 스스로 감안을 하고 아예 다른 직종의 일을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었거든요. 사실은 중장년층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될 나이고 또 급여도 한층 발전시켜야 될 나이인데 제가 했던 일들이 좀 한정된 일이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 했었죠. 들어보면 좀 안타까운데 사실 의지와 열정은 대단하신데 목표와 이제 방향성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그 원인을 좀 쫓아가서 도대체 그 어려운 재취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재취업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요. 아이가 크면서 다른 엄마와 비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제가 더 해줄 금전적으로나 그렇게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학원비가 요새 많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그 다들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근님께서는 뭐 굳이 부재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아직 젊으신 나이기도 하고 재취업을 필히 나는 해야 된다. 재취업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뭐 이유가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가족 부양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취업을 해서 이 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저희는 당장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크죠. 그렇죠. 뭐 명예퇴직할 정도 나이는 아니시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오셨으니까 아직도 뭐 노후 준비는 좀 잘 안 되셨을 거고 재취업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절실히 좀 이해가 되네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가 보시기에 진짜 재취업 너무 힘들잖아요. 이 어려운 배경도 각각 다 다를 텐데 전체적으로 봐서 재취업 어려운 일을 어디서 좀 찾아봐야 될까요? 재취업, 재자가 붙는 거는 정말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이미 그 일은 내가 경험해봤던 일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가 재취업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직장에 뭐 다시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한다 이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서 새로운 직업의 가치를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각 좀 미세하게 다른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업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아니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직업을 선택하는데 저마다의 가치가 각각 남다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떤 부분에 가장 핵심을 두어서 중점을 두어서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물음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조급하게 승부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에 너무 몰입을 해서 급하게 승부를 건다고 하면 오히려 패착이 이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들어보면 공감은 되는데 뭐 사회적 가치 말씀도 좋고 근데 최우선은 경제적 가치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취업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건데 사실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관점에서 재취업의 문제를 본다면 경제적 가치에 어차피 추구해야 될 상황이고 좀 더 거기에 자기의 의미를 부여해서 재취업을 좀 더 신나게 하려면 네.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서 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냐. 용기적인 말씀에서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을 드려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재취업에 성공하기 힘든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급함과 더불어서 내가 과연 공백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막연하게 엄습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구직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도 부족해지고 패배감이 이제 사로잡히다 보니까 구직 활동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한 나의 직업 선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나의 전략을 좀 체계적으로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 뭐래도 나는 지금까지 전 직장에 다니면서 나름대로의 성공의 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조화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어떤 것인가를 좀 체계화시켜서 스스로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신다면 오히려 성공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급증이 이제 있다 보니까 취업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 창업으로 이제 돌아서들 하고 있잖아요.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도 있고 뭐 양성하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또 부정적인 측면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과연 그 창업이 바람직한 거냐, 취업의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거냐 그런 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래서 창업에도 준비된 창업을 하라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도 이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구직 활동을 하시다가 창업이라는 문제도 좀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구직만 하다가 활동만 하다가 네. 어렵다는 걸 알고 창업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네. 여자들 요새 커피 많이 마시고 커피, 하니까 티. 네, 네. 커피 그리고 뭐 액세서리 액세서리. 저 또 옷 아이들 유아복이나 어른 여성복 네. 이런 의류 쪽도 생각해 봤었는데요. 무턱대고 창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위험도 점이 있고 자금도 좀 어렵고. 네, 자금도 그렇고 모르는 부분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 했지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그렇군요. 우리 중년 구직자께서는 어떤 창업 계획을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물론이죠. 저도 이제 직업 교육도 받고 재취업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실패를 거듭하면서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이 창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저는 이제 또 이 고 선생님처럼 경력이 단절된 건 아니니까 사회생활을 계속 하다가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사업에 대한 혹은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준비도 했었는데
이게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한번 창업이 잘못되면 끝나겠구나 하는 그 절망의 벽에 부딪히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네, 우리는 뭐 창업 시장에서도 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저 유통, 소매업,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음식점, 요식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가 완전히 그 진입장벽도 낮고 너무나 많은 그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레드오션으로 이제 판명이 나 있는 상황이라서 자, 다행스럽기는 해요. 아직까지 이제 그 창업의 문턱까지 갔다가 아직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고 계시긴 한데 자, 전문가들 보시기에 이 두 분 어떤 탈출구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게 취업과 좀 다를까요?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그 전에 경험치들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창업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함정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 거는 맞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그 일자리 재단에서 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창업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조금 좋을지, 아이템은 어떤 형태로 좀 찾아갈 수 있는지 이러한 좀 인큐베이팅을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혼자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방향성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시면 거기에 인큐베이팅이고 스타트업 회사이시기 때문에 가서 조금 이렇게 경험들도 하시면 내가 좀 필요로 해서 또 취업도 조금 일어나는 경우 케이스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분과 움직임이 없는 분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저 박재경 컨설턴트께서는 어떻게 이분들의 탈출구를 좀 보여주시죠. 그 취업이든 창업이든 간에 둘 다 선택의 대안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저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면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뭐 이런 쪽도 그쪽으로 좀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취업의 선택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시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업이든 창업이든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요소,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먼저 선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우리 한정현 컨설턴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이 수립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루트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정적으로 창업이든 취업이든 이룰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경단년하고 이제 중장년층 구직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화면으로 좀 구성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하고 싶은 경력 단절 여성 구직자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장년층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도의 미래를 더욱 밝게, 경기도 일자리를 책임지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탄생된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 확대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특히 4050 원스톱 상담은 경력 단절 여성이나 중장년 구직자들을 전담해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자리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서 올려진 구인 정보를 검색해서 구직자가 희망하는 쪽으로 최대한 취업 알선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필요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에게는 내일배움 카드, 구피 지원 받는 내일배움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내일배움 카드를 만드는 건 아니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개별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맞춤형 고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성과 중장년층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해주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여기 와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하니까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좋은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 여성비전센터. 이곳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여성들이 오시면 직업 상담을 통해서 직업 적성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종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를 좀 탐색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직업 설계와 취업 알선을 해드리고요. 뭐 즉시 취업이 가능하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직업교육 훈련으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직무 능력을 개발한 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재취업 지원 사업부터 4990 원스톱 상담사 교육, 전문직 취업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직업교육 및 취업 박람회를 통한 사회 진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나아가 온오프라인을 통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과 창업 전문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저는 제가 병원 쪽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오셔서 병원도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 진료만 보고 가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손 만져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드리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분야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 어떠한 기업처럼 어떠한 기업을 삭제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 정보가 저희들은 판단을 이 정보가 여성의 자립 기반 능력을 키워줄 다양한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 북부 여성비전센터. 경력이 단절되고 또다시 사회로 나오려고 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뭔가 저는 외딴 섬에 이렇게 갇혀져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새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아 이렇게 좋은 어떤 기회가 있구나, 배움의 자리가 있구나를 알게 되어서 이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조의를 해야 여성을 위한 교육 과정은 정보화 과정, 조리 제빵 과정, 미용, 강사 양성, 여성 전문 기술 과정 등 다양한 수업을 만날 수 있다. 시대적인 분위기가 국가적으로도 이제 여성들의 일자리를 많이 지원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하고는 싶은데 막막한 경우가 많고 예전에 했던 경험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갖고 있는 자격증은 또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자격증인지 그냥 장롱 자격증으로 묻혀두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 기관을 두드리시면 그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반 이상은 달성하신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경기 북부 여성비전센터 건물 안에 위치한 창업 지원 공간. 이곳에서 경력 단절을 딛고 일어선 여성 창업자를 만날 수 있었다. 어떻게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경기도 일자리 재단 센터에서 제가 받았던 교육 수료 과정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반이었어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반이었는데 그 과정은 3개월에서 4개월 과정인데 첫 번째는 이제 포토샵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웹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고 세 번째는 사진 찍기까지 모든 쇼핑몰에 필요한 통합적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그쪽에서 4개월 동안 이수를 하면 쇼핑몰을 완전하게 열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곳입니다. 경기 북부 여성비전센터에서 지원하는 여성 창업. 이곳에서 제공하는 창업실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해 새로운 내일의 꿈을 펼쳐가고 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일반 직장에서 구직 활동에 성공해서 직장에서 취업을 하였더라면 또다시 구직을 했을 상황이어서 또다시 구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족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아서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제 뜻대로 인터넷 쇼핑몰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서 계획을 하고 모든 게 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게 만족감이 듭니다.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는 조력자로서 새로운 인생의 길잡이로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구직자들을 향해 늘 열려있고 이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청년
청년 구직자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 구직자, 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중장년층 구직자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지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많은 지원자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있다. 뭐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재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길이 있는 곳에 뜻을 둬야 되는지 그런 또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 경력 단절 여성 구직자, 중장년층 여성 구직자를 위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설명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저는 재취업에 관련된 관점으로 좀 포커스를 압축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4050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취업에 대한 마인드 세팅과 더불어서 재취업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역량이 갖춰지게 되면 취업 알선이나 이런 것까지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의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나는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새롭게 내 진로를 선택하고 싶다. 즉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안정적인 어떤 직장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재취업을 좀 도모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우리 경기도 일자리 재단 산하에 경기도 기술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신이 경기도립 직업 전문 학교였던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확대 개편한 건데 요즘 이제 많이 인력이 필요한 자동차 정비나 용접, 그다음에 컴퓨터 기반의 기계 설비 쪽, 그리고 또 전기 설비 쪽에 관련된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1년짜리 과정인데요. 그 1년짜리 과정을 하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 나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된다. 나는 이제 낮에 일을 좀 하고 저녁에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야간 과정, 3개월 과정이 또 만들어져 있고 주말에도 역시 또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과 야간 3개월 단위로 과정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6개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덧대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일자리 재단 같은 경우는 경단녀들을 위한 한 10가지의 카테고리로 지금 구성이 조금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놀라웠었던 게 뭐냐면 조금 집중적으로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정말 경쟁력이 있는 솔루션을 실질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 경기도 IT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 부분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재진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스타트부터 말씀하셨듯이 사후 관리까지 실질적으로 심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경기 일자리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그런 과정이라든지 어떤 사업들이 우리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끌리는 프로그램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저한테 적합한 건 4050 재취업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드는데요. 네. 일단 재취업을 기치로 내세우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저는 이게 가장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창업에 관한 것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여러 플랫폼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저한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창업에 대한 미래는 아직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레드오션은 아니고 블루오션 쪽으로. 예, 우리 고혜영님은 어떠세요? 저는 IT 기술 지원 교육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경력 단절 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중장년층 재취업자들 보면 안타까운 게 자신감을 좀 잃어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그때는 이제 아픈 것도 모르고 앞만 보고 이제 지내왔는데 덜컥 이제 잠시 일을 쉬다 보니까
자신감부터 잃어버리고 왠지 또 재취업 자리 가면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괴감까지 생기고 건강까지 해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자, 이런 그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 도움 주실 내용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실제로도 해봤던 부분이고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력 단절 여성이든 중장년 재취업 희망자이든 간에 본인만의 가치와 강점과 능력을 담은 명함을 하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조직에 새롭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명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좀 활용을 해보시고요. 특히 이제 구직 활동은 혼자만의 이 노력으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시고 다양한 계층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하실 때에도 나만의 가치와 능력치와 경험이 묻어나 있는 명함을 활용하시면 마인드 세팅에도 도움이 되시고요. 자신감 회복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자기 명함 만드는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게 많은 그 재취업 구직자들 좀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께서는 그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거 짚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성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제일 크지 않을까. 일차적인 거겠죠. 네, 일차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 자이든 타이든 내가 지금 어떤 인컴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치 않다라고 하는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정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부분의 문제점만은 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도 그 자료를 좀 보게 되면 OECD 국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평균 빈곤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여러 OECD 국가들보다 한 12.6% 조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 노후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그 나중에 관련된 부분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었던 그런 어떤 현상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 안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나오는 게 이 경제적 빈곤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방패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듭니다. 제가 여기 조사한 게 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중장년 구직자가 재취업 시 가장 우선시하는 항목을 세 가지 정도 이제 꼽고 있는데, 자, 이게 있습니다. 연령에 제한 없는 고용 안정성 확보, 이게 한 37% 정도.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자, 축적된 업무 경험을 발휘할 기회, 이게 18.3% 정도.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이 높은 기업 16.2%. 자, 이게 중장년층 재취업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조금 밀려 있고 이제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전문가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그 고려 사항들을 봤을 때 구직자들이 좀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좀 구비해야 할 어떤 사안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인 시장도 조금 약간 변화가 좀 필요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직자들만이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도 분명히 그 같이 노하우를 지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면, 그 통계 자료에서 보게 되면 고용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일과 내가 그 누릴 수 있는 가치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영속성을 가지고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일단 첫 번째 필요한데, 이러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조금 이렇게 인큐베이팅하는 이런 어떤 능력들이 약간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셔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조금 들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저희 선배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환경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가치를 일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후에 그 넥스트웨이를 굉장히 누리면서 하시는 케이스들이 조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중장년 구직에 대한 문제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의 구직의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고혜경님 어떻습니까? 아까 그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IT 관련 교육에 좀 관심을 좀 보이셨는데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또 관심 있게 보신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새로 교육시켜서 네. 재취업도 열어주고 뭐 창업하게 되면 창업 기반 시설이나 네. 뭐 그런 부분을 도와준다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또 마음에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으로 보면 이제 주부가 창업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사실 많아요. 뭐 실패일도 좀 많아서 창업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성공한 분들을 보면 또 저것도 벤치마킹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주부 창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완전히 좀 또 재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여러 가지 좀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야장창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스스로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재취업을 해서 남이 주는 봉급을 성실하게 받으면서 능력 발휘를 할 것인가, 그게 맞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걸 활용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 수완이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10년간 우리 자영업 쪽에 뛰어들었다가 10년 동안 유지시켜온 부분은 16.8%밖에 안 됩니다. 즉 10사람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중에 2사람 정도가 살아남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고요. 신규 창업에서 존속되는 기간, 이게 2년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이 현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고 또 돈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내가 창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리 클 것이냐.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평균 소득이 임금 근로자의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사례로서 언론에 제시되는 그런 부분과 현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창업을 하실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되시고 충분히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이 창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런 그 교훈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창업 부문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또 통계가 좀 있어요. 좀 통계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 개인 사업자 수가 2006년보다 2014년에 약 35%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실패 성공 여부는 이제 여기에 되어 있지는 않고 이게 이제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한 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리고 이제 여성의 창업 증가율을 보면 12.7%로 남성보다 2%포인트 높은 상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창업에 대한 의욕이 더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여성 창업도 이게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한 게 지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도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도 재단에서도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를 갖춰놓고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뭐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무 공간을 제공해 준다거나 창업을 이제 스타트하기 전에 창업에 대한 역량 부분을 좀 키워주는 그런 교육들이 있고요. 일단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과 경영 지원 능력들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는 의정부와 용인 쪽에 이 여성 창업 보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다양한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이 돼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그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좀 아끼셨던 분을 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창업에 대한 노하우가 확실하고 몇 차례 또 창업도 재창업도 하시고 했던 분이시죠. 자, 우리 최하점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단녀 구직자의 그 창업 계획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저 궁금한데요. 네. 5년, 10년, 15년씩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분들하고 또 40대, 50대 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구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인 기업들 대부분들은 거의 미혼 여성들을 선호하고 또 그보다 또 소규모 그런 사업장에서도 대부분 40대, 50대들이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눅눅한 현실이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원하는 직업에 이 기대치와는 점점 다르게 기대치가 낮아진 일자리를 선호하다 보니 취업을 하더라도 다시 이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그런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저 또한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30대 초반에는 음식점을 창업했었고 또 중반에는 건설업을 또 했었고 40대 초반에는 30대 초반에 했던 음식점 창업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고용주들이 저를 채용해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좌절을 많이 겪었고 내가 맞는 직업에 대한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업이 없다면 나를 원하는 기업이 없다면 내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제가 재미있게 제 모든 마음을 털어서 제 경험을 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꼭 재미있게 하고 싶은 일 만들자.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였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최 대표님 지금 일자리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창업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을 제가 이제 4개월 과정을 온라인 쇼핑몰 창업반 과정을 4개월 과정 전 과정을 마스터를 하고 포토샵 과정하고 웹 프로그래밍 과정하고 사진 찍기 반까지 전 프로그램 이수를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완벽하게 온라인 쇼핑몰 그 가게를 열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창업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겠지만 창업의 선배로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여성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죠. 제 경험상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제가 심사숙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 능력이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일자리 취업에 앞서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내 능력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쪽을 찾아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에서 교육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재취업의 대안이라고 하는 측면보다 속 편하게 내 사업이나 하자. 남들 밑에 다시 들어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말 듣는 것도 싫고 속 편하게 내 사업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창업을 또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해서 하긴 하는데 사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두 분이 지금 뭐 창업에 대한 그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재취업이 안 되니까 마음이 뭐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창업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지금 경험상 재취업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도 막연했었는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한 직장에서는 오래 근무했지만 제가 다양한 일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다양한 일을 좀 더 해보고 그 이후에 창업을 생각해야지 무턱대고 창업을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구직 쪽으로 재취업 쪽으로 마음이 굳혀가고 있어요. 네, 재취업에 한 표 좀 던져주셨고요. 자, 우리 중장년층 구직자분께서는 저도 듣다 보니까 재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재취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최하점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원하는 일을 만들 역량이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이제 면밀히 준비해서
창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분께서는 운 좋게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전문 컨설턴트 이제 자문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 그 시청하시는 그 우리 중장년층 그 구직자하고 경력단절 분들도 좀 있으시지 않겠어요? 이분들을 위한 그 조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저 박 컨설턴트부터 시청자를 위한 조언 말씀 좀 해주시죠. 재취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잡수셨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그 자신감과 역량을 좀 대놓고 어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빠져 있지 말고 특히 구직을 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 취업 사이트나 이런 쪽만 이렇게 열심히 서치하시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단 관련된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경기도 일자리 센터라고 하는 곳을 유관기관들을 좀 더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작년 이제 9월 1일자로 만들어진 기관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면 위치는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고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031-270-9600으로 하시게 되면 컨설턴트를 통해서 취업이든 창업이든 관련된 상담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취창업에 관련된 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공간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www.womanpro.go.kr 이쪽으로 이제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게 되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주셨는데 사실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문제도 오늘 중요한 이슈지만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의 문제는 또 그 여성이라는 그 특이성 때문에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시간 선택제 얘기도 있고 또 뭐 탄력 근무제, 또 뭐 재택근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거론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또 남편분들 젊은이들 좀 그걸 이제 많이 활용을 해서 직장에서 이제 휴직계 내고 그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은 과감하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청년에서 좀 왔다 갔다 이게 출산은 또 있고요, 늦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직장 동료들, 상사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뭐 이게 좀 쉽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에 전환이 없는 한 이 프로그램에 효과를 거두려면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도대체 그럼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네? 그 점도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저희들이 좀 논의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예. 네, 뭐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변화에 관련된 부분은 좀 인정할 건 인정을 할 필요가 조금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메시지 좀 먼저 던지고요. 네. 조금 멀리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이 가져야 될 그런 몫이 어디까지인가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게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집단에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눠야 될 그런 어떤 몫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좀 던져봅니다. 오늘 그 전문가 말씀 좀 들어봤고요. 지금 두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아주 좀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한 그 내용으로 그분들에게 좀 조언하고 싶은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 이 자리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직업을 찾고 있으면서 느낀 점은 제 일전의 급여 수준으로 다시 구직을 하기에는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다시 깨치고 낮은 임금으로 들어가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 가치, 사회적 가치를 찾으면 네. 꼭 그 급여 수준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일자리를 제가 터부시할 게 아니라 다시 그 다른 가치를 찾으면 충분히 그 업체며 뭐 그 일자리에 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그쪽 업체나 저나 다시 재취업할 수
충분히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아서요. 지금 구직 하시는 분도 그런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곳에 나와서 많은 도움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취업에 대한 아예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지금 나이가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재취업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신입으로서 아예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감도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서 그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예 바뀔 텐데 그거에 대비한 창업은 항상 마음속에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전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늘 전문가분들과 많은 분들의 도움 말씀 들으면서 새롭게 깨우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런 생각으로 저처럼 지금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도 오늘 좀 말씀 들으면서 감동을 좀 많이 받았는데 아까 우리 저 이모작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이제 삼모작 얘기까지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그런 이모작, 삼모작을 생각한다면 다시 그 재취업의 관점이 아니고 그죠? 우리 젊었을 때 처음 취업했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직업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있으니 트렌드가 그 직업을 자기가 처음 취업하는 그런 마인드로 임한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새삼 저도 좀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핀란드 속담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 두 번째를 직업으로 선택하라. 사실 첫 번째 해서 뭐 좀 만족스러운 게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직장을 때려치고 재취업에 대한 고민에 빠진 그런 사례도 없잖아 있는데 사실 두 번째 직업을 찾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이러한 그 시대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소중한 기회를 확실히 잡아서 취업의 현장에 다시 뛰어들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좀 참여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중장년층 구직자와 함께 재취업과 창업의 가능성 그리고 성공 가능성 다양한 지원책 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2017 일자리 대토론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3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